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죠.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삼성전자의 매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아주 대박 계약 소식이 들리죠. 무려 테슬라에 23조 원이나 되는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이 계약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나 잡아야 될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 규모고요. 이 계약 규모에 숨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반도체를 왜 내재화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내재해 왔나?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계약과 또 그 내용이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뭘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마 TSMC하고 결별하는 걸까요? 그 이유, 배경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기업 가치 도출하고 목표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계약 내용 볼까요? 규모는요,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고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서 2033년 12월까지 약 8년 반 동안 그 계약 기간이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그동안 그다지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한 2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에 계속 밀리면서 TSMC는 이제 60%가 훌쩍 넘어갔죠. 그 시장 점유율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10% 내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매해 적자를 크게 내면서 아주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이번에 아주 대박 계약 소식이 들린 거죠. 사상 최대의 계약이었고 8년 반 동안 테슬라의 차세대 칩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칩은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칩이죠. AI6 칩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5, 6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AI3, 4, 5, 6 이렇게 AI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AI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칩을 테슬라는요, 자신들의 전기차의 자율주행용으로 적용을 해왔는데요. 그 자율주행 이름이 Full Self Driving이라고요. FSD 칩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6 칩, 이번에 삼성전자에게 맡긴 칩은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로봇, 옵티머스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훨씬 더 그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AI6 칩을 몇 개 다이를 연결을 하고 그 연결하는 방식이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칩릿이라는 기술인데요. 패키징 기술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같은 칩을 여러 개 더 붙여서 하나의 패키징으로 만들고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성능을 내는 데이터 센터용 칩을 이 AI6 칩 외 확장으로 또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6 칩으로 전기차, 옵티머스 로봇, 데이터 센터 모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서 8년 사이에 양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대략 한 2년은 걸릴 것 같고요. 네, 계약 내용 계속해서 볼까요? 그 위치와 공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텍사스에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공장이고요. 삼성의 2나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삼성이 새롭게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테슬라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데 그 본사하고의 거리가 48km 정도라고 합니다. 48km면 미국인들에게는 엎어지면 코달대예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선택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의 2나노 공정이고 삼성은 2나노 공정에 게이트 올어라운드라고 세계 최초로 이 구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트랜지스터는요, 그 채널이 소스 드레인 사이에
형성이 되고 그 채널은 2D입니다. 이 2차원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채널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저항이 커져요. 저항이 커지면 속도도 느려지고 발열도 심하고 뭐 에너지 소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3차원적인 채널 형성 방법이 바로 핀팻 기술이고요. 이 핀팻 기술을 TSMC가 본인들의 공정에 적용을 하고 있죠. 이나노에도 TSMC는 이 핀팻 공정을 적용하고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더욱 채널의 저항을 줄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식입니다. 이 트랜지스터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TSMC의 핀팻 구조보다 더욱 진일보한 구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특징 내용 좀 볼까요? 단순한 위탁은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협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6 물량 전체를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TSMC의 반, 삼성전자의 반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삼성에게 맡길 것 같고 테슬라 경영진이 생산 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공정에도 관여할 것 같습니다. 단지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감나라 배추나라 옆에서 시어머니 노릇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 위탁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협업의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테슬라의 반도체 내재화 히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테슬라가 반도체를 내재화했구나라고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 왜 또 삼성전자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또 이해하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AI4, 과거에는 하드웨어 4라고 불렸던 AI4 칩을 테슬라가 2023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공정은 이때도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5나노 공정이고요. 평택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용도는 자신들의 전기차 EV의 자율주행용 FSD 칩이었고요. 물량은 지금까지 한 500만 대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은 500만 개가 되고요. 칩 가격은 약 400불 정도, 칩 하나당 400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칩이죠. AI5 칩은 출시가 2025년 올해 말 또는 2026년에 본격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3나노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도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일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량은 앞으로 1000만 개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칩 가격은 다소 높아져서 500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공정 비용이 5나노보다 3나노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칩 가격도 더 비싸게 되죠. 자, 그리고 AI6 칩, 이번에 삼성전자에 맡긴 칩입니다. 2027년에서 8년 양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대략 한 2년 후고요. 공정은 삼성의 2나노, 그리고 용도는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용까지 하나로 통일돼서 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도조라는 칩으로 데이터 센터용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앞으로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은 앞으로 3천만 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3천만 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총 계약 규모와 또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칩 가격은 예상컨대 550불에서 1000불 정도 예상됩니다. 그 EV하고 로봇용 칩이 550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은 훨씬 더 성능이 높아야 되고 또 히트싱크 구조도 훨씬 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칩이 더 비싸고 그래서 1000불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부터는요,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맡긴 AI6 칩이 어디에 얼마나 적용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총 계약 규모 165억 달러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차용으로는 2,800만 대 예상을 해봅니다. 총 수량 2,800만 대 예상해 보고요. 로봇은 150만 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말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50만 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 3천만 개가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8년부터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2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간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2,800만 개를 6년간 생산한다고 하면 연간 47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생산되고, EV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로봇은 25만 개,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8만 개 정도가 연간 평균 생산 수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6년간 500만 개 생산될 것 같고요. 각각의 단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550불, 그리고 로봇도 550불 정도 예상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용이 한 2배 정도 되는 1000불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보면 EV용이 154억 불 되고요. 단가하고 수량 곱하면 말이죠. 154억 불 정도고, 옵티머스 로봇이 8억 불 정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5억 불 해서 총 167억 불 나옵니다.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는 거의 0이죠. 대부분이 전기차용인데, 아마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것은 최소 금액이다, 앞으로 몇 배가 더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이런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앞으로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용으로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전기차죠. 앞으로 전기차가 점차 증가를 할 테고요. 그렇다면은 2,800만 개 정도는 내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는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서 거의 0으로 잡고, 그런데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아주 폭발하고 커져서,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의미 있는 수량을 낸다면,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는 단가도 또 비싸잖아요. 1000불이나 되는데 이 165억 불보다 훨씬 더 몇 배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앞서서 전기차 2,800만 대 예상을 했는데요. 이 2,800만 대 어떻게 나왔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2020년에 50만 대, 그 다음에 93만 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180만 대의 정점을 찍고 24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아주 크게 위축됐었죠. 그래서 160만 대로 줄어들다가 올해 들면서 다시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두 분기 동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166만 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해 왔는데요. 앞으로 성장률을 더욱 보수적으로 20% 정도만 잡아도 2033년에 700만 대 수준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칩, AI6 칩이 생산되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을 모두 더해보면 대략 2,800만 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800만 대가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총 계약 규모도 165억 달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왜 테슬라가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아마도 테슬라가 TSMC하고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 TSMC에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줄 서 있어요. 아마도 TSMC는 더 이상 그렇게 큰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말이죠. 애플, 퀄컴, 엔비디아, 심지어 테슬라까지 지금 AI5 칩은 TSMC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다 TSMC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미 캐파는 크게 포화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TSMC가 수시로 가격을 아주 크게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전부 TSMC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장기 계약은, 아주 대규모의 장기 계약은 불가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TSMC가 거절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TSMC 말고는 삼성이 유일한 선택인데요.
인텔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2023년쯤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결국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올해 인텔에 새로 CEO가 부임을 했어요. 이 새로 부임한 CEO가 그동안 벌려놨던 이 적자 사업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 선단 공정을 보유한 파운드리다라고 한다면 TSMC와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어요. TSMC가 거절했다면 삼성전자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다음은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으로 내재화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생산 라인을 거리며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내재화하겠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전기차의 핵심이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 테슬라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내재화 끝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술도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 반도체 생산 기술이잖아요. 이 반도체 생산 기술과 반도체 생산 시설, 아마도 머스크가 상당히 욕심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생산 기술은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반도체 생산 업계에선 말이죠. 이 반도체 생산 장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생산 기술이고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 데이터도 들여다보고 감나라 배추나라 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테슬라가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공정 생산 라인까지 스스로 갖겠다라는 계획을 아마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받아들인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TSMC는 당연히 거절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희망사항이었다, 미국 내 생산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미국에 지금 테일러 씨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같은 회사의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공장을 지으면 수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나노 그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가 적용된 2나노 그 생산 기술을 한국에서 생산할 것을 검토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고집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돼. 그 텍사스 테일러즈에 짓고 있는 공장 있잖아. 거기서 생산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 같고요. 다 내재화의 욕구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고 다 일맥상통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삼성전자가 그래서 선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Sum of the Part, SOTP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고, 각각의 사업은 EV/EBITDA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거의 상당히 많이 지나갔잖아요. 2026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분야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그다지 설명해 드리지 않은 사업 부문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큰 투자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HBM4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주가 수준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영역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2026년 SK 하이닉스의 EV/EBITDA 멀티플을 계산을 해보면 4.5 나옵니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달렸죠. 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달렸지만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뭐 최근에 뭐 2023년부터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뭐 2년 이상 달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주가 수준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라는 뭐 그런 가정인데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또 역시 HBM4 시장을 또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을 넘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정도 주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EV EBITDA 멀티플 4.5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요. 26년 기준 현금 창출 능력 43조 5천억 원 전망됩니다. 예, 그래서 43조 5천억 원 현금 창출 능력 적용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 영역 기업 가치 195조 원 도출됐습니다. 네, 다음은 비메모리 영역입니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2026년 현금 창출 능력 13조 4천억 원 예상되고요. 그리고 EBITA 멀티플은 TSMC 프리미엄의 30%를 할인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TSMC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SMC 주가 수준에 30%를 할인한 수준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도출된 기업 가치 159조 원 도출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을 내놨죠. 접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하려다 보니 접으면 매우 두꺼워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250만 원 이상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는데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사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스마트폰, 접는 스마트폰은 상당히 얇게 나왔습니다. 접어놓으면 마치 그냥 일반 스마트폰하고 거의 두께가 똑같아요. 크기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바늘 쪽에서 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얇은데요. 그래서 지금 초기 시장 반응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플립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거의 화면이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활용성도 훨씬 더 좋아졌죠. 게다가 하나 또 약점으로 불렸던 게 카메라 성능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보다 그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 카메라 성능까지 갤럭시 S 시리즈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반응 상당히 좋고요. 애플의 프리미엄에 30%를 할인한 EV EBITDA 멀티플 13.8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그 사업의 가치를 훨씬 더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 싶고요. 그래서 30%만 할인한 70% 수준을 적용을 해서 EV EBITDA 멀티플 애플의 70% 수준인 13.8 적용을 하고 2026년 현금 창출 능력 예상되는 수준은 1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영역 기업 가치 164조 원 평가됩니다. 다음은 TV하고 가전인데요. 이 영역은 성장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리 높게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LG전자의 가전 프리미엄을 적용을 해서 EBITDA 멀티플 5 적용을 했고요. 32조 원 평가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까지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멀티플을 적용을 했고 기업 가치 27조 원 평가됩니다. 다음은 전장 기업 하만입니다. 하만 역시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죠. 전장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습니다. EV EBITDA 멀티플 업계 평균 10 적용을 했고 26년 말 기준 현금 창출 능력 예상되는 현금 창출 능력 2조 원 평가돼서 기업 가치 20조 원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 많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SDS 뭐 등등 많은데 다 상장사예요. 그래서 시총이 있죠. 이 시총의 지분율을 곱하고, 그리고 자회사, 모회사 모두 상장했습니다. 시장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죠. 자회사, 모회사 다 상장을 하면요. 왜냐하면 가치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지주사 할인이 필요한데 시장은 가차없이 지주사 할인합니다. 50% 할인을 했고요. 그래서 자회사 총가치 18조 원 반영했습니다. 네, 기업 가치에서 순차입금은 빼야 되고 순현금은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차입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순현금을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주 시총은 빼야죠. 우리는 보통주를 지금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금액 56조 원을 더해서 목표 시가총액 671조 원 도출됐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가총액 나왔어요. 정말 그동안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671조 원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1만 2,500원입니다. 이 목표 주가의 의미 생각해 볼까요? 앞서서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TSMC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30% 할인해서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TSMC 주가 수준의 30% 할인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고, 메모리 영역은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 수준이 삼성전자로 치면 11만 2,500원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목표 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